아우디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전시 부스가 있는데요.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 근처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아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찌 보면은 그냥 전기차가 아니고 SUV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크로스오버 컨셉인데요. 아우디의 향후 EV 라인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쪽의 그릴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측면에서의 프로포션 같은 것들도 대단했는데요. 참고로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신데 아우디 독일 본사의 디자이너시라고 합니다. 인터뷰도 살짝 진행을 했었는데 한번 소개하시는 거 들어보실래요? 박사님이 직접 자기소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 본사 아우디 디자인팀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박수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얼반 스퀘어 컨셉의 익스테리어를 담당을 했고, 또 이제 양산차로는 이제 Q3 스포츠백, 그리고 RS Q3 스포츠백, 그리고 이제 3세대 TT RS 베이스 리프트의 익스테리어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정말 한국분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더 차량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가 문도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냉장고 문을 열듯이 양문형으로 열리고, 안쪽에 있는 공간이 물론 이제 컨셉트카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을 극대화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바디 라인 자체도 되게 예쁘고요. 아우디 차량들의 특성은 이렇게 컨셉카가 나오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너무 많이 변해서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아우디가 컨셉카에서 많이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 면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놨고, 전기차인데도 아래쪽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측면의 바디라인은 선과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어떤 날카로운 느낌의 각이진 형태보다는 둥글둥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덩어리감이라고 표현할까요? 근육질 바디라인 같은 것들, 무게감 같은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커 보이고 담대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벨트 라인이 생각보다 좀 높다고 느껴졌었는데 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24인치이고 어쨌든 이 컨셉카의 타이어 사이즈는 285, 40, 24를 채택해주고 있었는데 24인치라는 점을 감안해서 측면의 프로포션이나 바디라인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본 것보다 조금 화면으로 보니까 좀 더 슬림해 보이고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좀 담대하고 우람한 느낌?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다시 보더라도 이 전면의 그릴하고 범퍼 부분을 별도의 구분 없이 전부 다 어떤 다양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담아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래에 곧 다가오겠죠. 곧 다가올 아우디 차량들의 컨셉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내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담아봤는데요. 1열뿐만 아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하게끔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 전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꺾어지지만 그 대부분을 유리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우산 모양이 있었던 도어의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산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러스터는 전체를 쭉 연결지어서 라운드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클러스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거대한 스크린이 차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디자인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 소재나 이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좀 이 볼륨감 같은 거를 줄지, 소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인 정말 예쁘죠?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는데요. 휠 디자인은 진짜 이대로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바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양산되면서 조금씩 좀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휠은 크게 손대지 않아도 양산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있고 거부감이 없어 보였고요. 한편으로는 구현하기 그렇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총 6대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Q4 EV 모델이고 이트론 모델이고요. Q4 스포트백 이트론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막혀 있는데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도어는 살짝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고, 퍼들램프 같은 것들은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실내는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거부감 같은 것들, 처음 이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시트는 앉았을 때 착장감 같은 거 굉장히 편안했고 익숙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익숙했던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었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 아니라서 저는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이 져 있는 듯한 느낌은 최근에 나온 아우디 차량들의 특성들이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선을 강조하기보다는 딱딱 각이 져 있으면서도 뭔가 좀 깔끔한 느낌? 완성도가 이렇게 이 조립 품질 같은 거, 조립 마감 같은 것들 이렇게 흔들어 보거나 만져보면 참 치밀하게 꽉꽉 짜여져서 잘 조립이 되어 있다,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도 제법 큼직하고요. 터치감이나 조작했을 때의 느낌도 좋았고 반응도 빠릿빠릿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뭐 제가 아우디 차량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인터페이스 많이 좋아졌고요. 기어 노브는 위아래로 저렇게 조금 화면이 어둡게 나오긴 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고, 조석 수납 공간은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LED 조명인데 제가 조명을 좀 켜보고 아까 어두웠던 부분들, 기어 노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이그로스는 조금 줄여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안쪽에 암레스트 안쪽 공간 같은 것들도 충분히 배려를 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서 앞쪽에서부터 그 캡포드 스타일로 마무리를 한 차들 타보면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전기차지만 뒷좌석, 특히 헤드룸 공간이나 바닥 공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측면에 보시면 뒤쪽에서도 이 페트병 같은 거 아주 여유있게 거치할 수 있도록 좀 센스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컵홀더 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천정의 조명은 모두 다 LED 구성이죠. 등받이는 조금 더 누워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ISO 픽스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에어벤트도 갖춰져 있고 공조장치도 3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분히 운전석 중심이죠. 테일라이트는 최근 아우디 차량들에서 봤던 라인인데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받았고요. 양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낮고 안정감 있어 보이면서 커 보이는 느낌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Q4 스포트백 이트론 모델이고요. 이 컬러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실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의 이미지랑 컨셉에 잘 맞았고요. 충전구가 앞쪽에 있거나 좀 엉뚱한 곳에 있지 않고 기존에 주유했던 내연기관 주유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속도나 이 소음 같은 것도 적절했고요. 위쪽에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LED 실내등은 양쪽으로 조수석 뒤, 운전석 뒤 모두 다 갖춰놨고요. 약간 바닥 쪽을 이 측면 끝부분을 바닥 쪽을 좀 깊이 있게 파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저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챙길 수가 있고 그 아래쪽까지 공간을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이는 공간 한번 열어보면 중간에 좀 삽입할 수 있고 그 밑에 공간까지 쓸 수 있고요.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죠. 소리도 큰 편은 아니고요.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본닛을 열어보니까 이 프렁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세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들 보면 게스식 리프트도 많이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케닉 분들이 고압 전류나 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전자가 이렇게 열어보는 거는 많이 배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트론 GT 모델이고요.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분히 아우디스러운 모습, 전기차스러운 모습 두 가지 다를 담고 있는데 어색함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 A7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디자인이. 그 느낌을 이트론 GT에서 많이 받게 됩니다. 앞쪽 팬더 측면에 이렇게 전기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뒀고요. 라인 너무 예쁘죠. 도어도 굉장히 두툼한데 이렇게 무겁지 않고, 저 버튼을 누르면 앞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유리 적용돼 있었고요. 플레이트의 이트론 GT에도 일루미네이션 가능하고, 시트의 이 무늬 같은 것들, 퀼팅 처리 같은 것들도 전기차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언뜻 보면 일체형이라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또 어색한 느낌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타공 같은 경우는 그립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어노브는 이게 이제 아우디 전기차 라인업의 기어노브 기본 형태인 것 같아요. 의외로 암레스트 안쪽 공간도 좀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전기차들이 되게 인색할 수 있고 아우디가 약간은 등한시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 거울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실내등 모두 LED고요. 룸밀러 테두리 부분이 투명해서 뒤에 시야는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합니다. 뒷좌석은 GT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이 여유 있진 않고요. 화면 조금 어둡기는 한데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았고,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헤드룸 공간은 조금 여유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여유가 많이 없긴 했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살짝 꺾어져 있죠. 아우디 최근 차량들이 그런 것 같아요. 테일라이트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요거 굵직굵직하면서 위쪽에서 쭉 떨어지는 라인하고 테일라이트하고 쭉 연결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포일러는 가변식이었고 디퓨저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내연기관 부럽지 않죠? 이트론 GT 모델이고요. 테일게이트는 물론 전동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간 슈퍼카 느낌이 나는 GT, 그것도 이트론 GT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저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래쪽까지 공간을 배려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마감 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안쪽에 손잡이를 좀 배려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동 테일게이트긴 한데 수동으로 손잡이 조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GT였고요. 이트론 S 스포트백도 한 켠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은 유일하게 딱 한 대, A8 롱바디 버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 3사 중에서 차는 정말 괜찮은데 이상하게 도로에서 또는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프로포션은 좋죠. 전륜 베이스 4륜구동인데 이 정도 프로포션 찾기 쉽지 않거든요. 영화 트랜스포터에서 이 과거 세대의 차량들은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고 공도에서도 길에서도 참 많이 보였었는데 안쪽에 구성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오브 프로그레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사동에 있고요. 애플스토어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오랫동안 오픈할 것 같진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아우디 A8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시승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